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루던 주제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이제 쪼개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편집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성 인격장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편집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신과 의사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 편집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근데 저기가 숨어있다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아마 정신과 질환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해를 좀 더 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집성 인격장애인데 사실 편집성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인격장애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나중에 저기 인격장애를 시리즈별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하는 시간씩 쪼개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대인관계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들도 정말 깊이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리즈별로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도 계시겠지만 심리사들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집증이란 단어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그 그리스어로 파라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노이아. 그래서 파라라는 게 당연히 그 옆에 두다 이게 선을 넘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노이아라는 건 마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노이아라는 게 마음을 넘다, 그래서 마음의 선을 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의 선을 넘다는 게 뭘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알 땐 모를 듯한 개념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뜸은 그만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외래에서 면담을 하고 있으면 특히 조현병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상당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가 불안할까, 뭐가 힘들까, 그래서 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게 불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저희들 생각할 때 저희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미래가 불안하다, 취업이 불안하다, 아니면 아이가 장래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아니면 하다못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나 불안하다, 이런 불안들이 계속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분들하고 불안하다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불안이 다른 불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할 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자기를 보고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자동차 소리가 들릴 때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불안이 실체가 있는 어떤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불안이 아니라 본인만이 세계에 있는 불안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라노이아라고 할 때 선을 넘었다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자기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다른 언어를 쓰듯이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다른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노이아, 즉 편집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세계의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세계 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주변 사람들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 예를 들면 배에 꾸르륵 끓는 소리가 나한테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음성으로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다 강력한 확신으로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확신으로 모든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그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현병이든 아니 우울증이든 편집증적인 부분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마음이 다른 나라로 옮겨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세계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청소년이나 이제 그 환자분들도 보호자분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동장과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세계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설득하거나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세계에 빠져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서로 공격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편집증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이제 다른 사이트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으로 치료하면 어떻게 하냐, 약으로만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상한 사람이다, 돈만 밝히는 존재들이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그런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드리거나 저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약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편에서 그 환자분들에서 관심이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약을 드린다는 어떤,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약만 주냐 하는데,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여권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리고 나서 그분과의 생각이 바뀌고 최소한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정신과 의사의 관계가 생기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내 생각만이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맞구나, 그 통로가 열리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약물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까지 정말 진지하게 많은 분들 치료하면서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하고 또 케어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정신과 의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상담 요소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개입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입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가라는 게 정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정말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약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과 환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직된 사고로 인간을 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 그 밖에서 그 안에서 자기 세계에서 깨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증이라는 세계에 갇혀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세계를 나오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도와주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환자분께서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세계에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병원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참 들을 때 저로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세계를 여는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약만 모든 것들이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사실은 심리사분이 4분이나 계신데 절대로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쓰면서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 심리검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매주 팀을 이루어서 복지사 선생님들이랑 또 심리사 선생님과 함께 이제 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약물로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신과 치료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라 팀 어프로치처럼 이렇게
함께 힘을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신거칠에 오해가 있었던 분들에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오해를 벗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격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간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별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맘편한 TV 계속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